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9번인가요? 9번 영상 81번부터 90번까지 볼 텐데요. 지금 차육과학대학교는 간호학과가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예요. 인원수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적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좀 작아요. 대신에 이제 좀 작은 약간 강소기업 같은 느낌이죠. 교과 전형에 이제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고 자연계열 쪽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2등급 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등록 평균이 조금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2.56, 2.39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평균과 등록 75선은 아예 다른 거예요. 등록자 평균이 75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 합격자 중에서 75% 라인에 있는 딱 그 내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학과대학교 학생부종합 전형은 4등급대 학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 최근 3년 동안에 조금 여기에서도 이제 면접 컨설팅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5 정도면 인문계열 합격하는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좀 더 입결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4등급 때는 조금 합격이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제 4등급 때도 합격이 되고 5등급 때도 인문계열은 합격이 된다. 최저는 전전형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고 다 추후 공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요 정도 길게 잡아놨다면 내가 다른 날 면접이 있다면 지정을 본인이 좀 할 수 있게끔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이 이제 청운대학교인데요. 청운대학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청운대학교가 이제 홍성이랑 인천에 이제 캠퍼스를 두고 있고 학교는 좀 적은데 여기가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항공 서비스 경영이라 거기다가 뭐 되게 그런 좀 매력적인 학과들이 많아요. 여기 보이시는 연극, 예술학, 뮤지컬, 신용음악 이런 쪽이 좀 세고 그래서 5등급 대 학생들에게 5등급, 6등급의 학생들에게 여기가 막 서울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던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본인 입으로. 그 친구 5등급, 5.5등급 정도였는데 여기가 본인의 서울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할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좀 갭이 있는데 자연계열이 조금 더 가기가 어려운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 캠퍼스에서. 그다음에 인천 캠퍼스는 두 개가 이제 비슷하고 오히려 인문계열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죠. 출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로인재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가 있고 농어촌, 그다음에 일반 전형 있습니다. 청운 리더스가 학종 면접인데요. 그 친구가 가고 싶었던 전형이 이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자소서를 하면서 청운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전엔 잘 몰랐던 대학인데 되게 매력있는 남학생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여기 합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되게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웹툰학과인가 그랬고요. 그 친구가 웹툰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웹툰 관련 학과 쪽도 있고 되게 매력적인 학과가 많다. 최저는 전전형에 없고요. 면접일만 확인할게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어촌 전형인데 4일 중 1일 지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학종 면접 전형은 11월 달에 면접을 본다. 자, 앞으로 이거 날짜 안 읽으려고요. 어차피 다 화면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도 역시 의대랑 수의대 간호학과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컨설팅 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학교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정식 컨설팅에서 특히 전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정식 컨설팅 때 충남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제 뭐 아산, 천안 이쪽에서 많이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전형, 교과 전형이 지금 합격자 등록 평균과 등록 70% 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3등급 초반까지는 무리 없이 붙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안정선으로 쓰는 2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서 2등급인 학생들은 여기를 뭐 최초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이제 도미도 분석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인재의 등록 평균이 이제 나와 있고요. 보시면 큰 차이 안 난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둘 다 될 때 하나만 쓰십시오. 교과 전형. 최저는 과목별로 다 어떤 학과에 따라 전부 다 달라서 그냥 다른 페이지로 별도로 놨고요. 기회균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국토안보학 전형의 경우 이번에 체력 검정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신규 발표를 해서 저희가 따로 넣어놨고요. 네, 여기 있는 해양안보학도 체력평가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충남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프리즘 인재 전형이죠. 프리즘 인재 전형이 보시면 추합대가 조금 빠지고 평균대랑 이제 문 닫은 학생들이 좀 내신대가 많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프리즘 인재 전형은 충남 근처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다 써요. 다 쓰다 보니까 5등급대 자산고 학생이나 5등급대의 외고 그런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런 선이 나옵니다. 평균치는 3점대 초반이지만 그들이 5등급대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과를 조합을 해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2등급 정도는 돼야 합격이 된다라는 걸 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3배수건 면접을 주로 보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요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저가 없지만 의예과, 수의예과,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 수학교육, 그다음에 간호사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과들은 지금 상급평균에 절사해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꽤나 까다로운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인재 전형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전형이다. 그리고 최저를 맞췄는지 여부에 따라서 낮은 내신도 합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반고라면 2등급대 정도에서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것이 좋고 5등급대의 자사고 합격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면접일을 이렇게 나열해줬습니다. 프리즘 인재 전형의 면접일 인문계열 15일, 의예, 수의, 간호 16일. 보십시오. 요거 제가 이제 앞으로 안 읽을게요. 농어촌 전형이 요 위에서 봤던 그 학과별로 나눠져 있던 면접일과 동일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어촌 전형도 상당히 많이 뽑고 제가 농어촌도 합격을 시켰었는데 여기 농어촌에서 의예과 2명, 수의과 2명 뽑거든요.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고 최저 없는 전형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 충남대랑 비슷하게 의대랑 수의학과, 간호학과 전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학과별 편제도 비슷해요. 충남대가 일반 전형 1064명에 프리즘 인재 전형 481명으로 한 반 정도의 구조였다면 여기선 교과 전형 751명에 학종 전형을 학종 2 전형에서 이제 202명 선발하고 원 전형에서 505명 선발하는 그런 전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 전형을 위에다가 안 올렸냐면요. 이 전체적인 편제가 학종 2 전형과 농어촌 학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학종 2 전형의 내신대가 3등급 중후반대고 학종 1 전형은 3등급 초반대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학종 2 전형은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없었던 학생들이 좀 깎여 내려가면서 이제 내신도 같이 깎여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에서 최저가 있고 사배자 전형은 최저가 없고 농어촌에 최저가 없고 학종 1 전형에서 최저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요 등록 교과가 지금 2등급대 중반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앞서서 봤던 충남대보다 여기 교과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평균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내신대가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충남대는 인원수 많은 학과를 쓰게 되면 조합이 많이 빠지면서 3등급 초반까지 붙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북대는 충남대의 한 70% 정도밖에 인원수가 되지 않아서 추합이 좀 적게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전형의 면접일 볼게요. 원전형의 면접일이죠. 네, 원전형의 면접일이 11월 5일, 6일, 그 다음에 12월 12일, 13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일을 겹치지 않게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대학교도 제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학교입니다. 그 PTU 교과 전형이 있고 PTU 종합 전형이 있어요. 근데 학종 해봐야 8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전형의 지원에 대해서 좀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이 추천해주는 학교인 걸로 알아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는 이런 그 인원수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최종 평균이나 최종 80% 선 요것만 보고 너네 신이면 여기 정도 써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다 학교를 외우고 그것을 분석해서 또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건 학교생들의 그 업무 과중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PTU 교과 전형이 3등급대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 합격은 이제 4등급대까지 발생이 됩니다. 추합이 되게 많이 빠지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뭐 교과 면접 전형의 등록 평균이 3.8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등급도 다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9명밖에 선발 안 하니까요. 그리고 요 종합전형 86명밖에 선발 안 한 요 전형의 경우 3배수 면접 보고 최종의 80% 선이 5.6인데요. 6등급도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5등급, 6등급이라면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대학의 전형을 고르기보다는 좀 더 인원수가 많은 데를 고르시고 도전적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과 적성 전형이 아까 우리가 적성 몇 개 봤었죠? 이것도 지금 17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합격자는 추합이 정말 많이 돈다라는 거. 추합이 많이 돌고 5등급, 6등급도 합격이 된다라는 점.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최저가 없고요. 간호학과 최저가 예암 6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남겨놓은 게 좋겠죠. 면접일도 적성 전형의 고사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11월 8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요. 적성을 12월 5일에 보게 되는데 12월 5일에는 진짜 너무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여러 개를 갈 수 없는 적성의 구조상 편제를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스텍입니다. 이 학교를 좀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곳이 대치동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서 보게 됩니다.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
저한테 인상 깊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 각 대학별 개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 전형은 이번에 비대면 면접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업로드형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와 비교해서 그 학교들은 최저가 없다는 공통점 외에는 6개 수시 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포항공과대학교는 6개 안에 카운트가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포스텍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이걸 전문적으로 갖춘 것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면접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비대면 면접이라 하더라도 역시 현장 녹화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면접에 정말 집중을 하십시오. 이 3배수 안에 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3배수 안에 들었다면 진짜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 비대면 면접이든 아니든 간에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좋은 전형입니다. 저는 좀 똑똑한 학생들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똑똑한 학생과 거만한 학생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은 거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괜찮고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를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꼭 걸립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왜 도움받으러 왔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들은 도움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잘 가르치는 그 도움으로 내가 도움의 영역으로 충분히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대학교는 이제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를 최상위 대학으로 쓰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받쳐주는 포트로 쓰다 보니까 추합이 되게 많이 발생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보실 전형은 일반 전형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사실 등록 평균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최저를 맞출 거냐 아니면 학종으로 할 거냐의 차이인데 생각보다 교과와 그 학종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학과별로 다 달라서 역시 다른 파일로 넣어놨어요. 면접일이 언제냐? 면접일은 이렇게 4개의 날짜로 구별했습니다. 이것도 다 날짜를 최대한 여러 날짜 해서 학생들을 적게 오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비대면 면접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겹치지 않게끔 짜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자, 그렇게 한경대학교를 봤고요. 그 다음에 볼 대학은 한국교통대학교인데요. 제가 꽤 좋은 대학이라고 또 강추도 해주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한국교통대학교는 여태까지 문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시 때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해서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립대라는 점, 그 다음에 천안권에 있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 국립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지원해봐도 좋겠다. 또 이제 특수성 있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공무원 쪽으로 가는, 특수공무원 쪽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철도라던가 비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무원 쪽을 선발하는 그런 국립대학교다. 교과 전형의 평균이 3.8 정도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내비 인재라고 하는데 내비 인재가 등록 평균이 4등급대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인재는 조금 더 낮은 이제 인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형 잘 보시고, 특히나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데가 항공서비스학이에요. 그래서 1단계 7배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항공서비스 쪽, 그러니까 승무원 쪽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전문화된 4년제 대학이 많지 않아요.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항공서비스학이 2.2 정도는 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등급대인데 항공서비스학을 하고 싶다면 여기를 써보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일을 되게 길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일단 합격하고 나서 내가 가능한 날짜로 면접일을 조율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까지 살펴봤고요. 국립대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국서비스학이 되게 인기가 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경우가 여기를 국립대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립대입니다. 이 뒤에 보게 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사립대라는 점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통대만 국립대예요. 전형은 교과면접과 학종면접, 그리고 논술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전형이 큼직큼직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학생들 많이 보낸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과 최저 전형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하면서 3합 10을 맞추라고 해요. 그런데 수학 가형을 포함할 경우에는 3합 12까지, 그 다음에 산업계열의 경우에는 3합 10을 하는데, 산업계열은 이제 문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산업계열은 국어 포함을 해서 3합 10을 맞추라고 하네요. 이 전형만 최저가 있고 나머지 전형은 전체적으로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3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게 되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5등급대가 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좀 논술 전형에다 이름을 붙여준 게 신기했어요. 코라이텍 일반 전형이라고 한대요. 이 전형이 5등급, 6등급의 합격자를 뽑아주고 또 최저 없이 선발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최저를 맞추기는 싫은데 내신이 5등급이다, 6등급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일 상위인재 특성화고 졸업자 11월 21일, 지역인재 농어촌 기회균형은 11월 22일, 그리고 논술은 12월 11일에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정말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이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여기가 독특한 게 교과 우수자랑 특정 교과 우수자라고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학과학 교과 우수 전형이랑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을 잘한다면 나머지 과목을 못해도 선발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결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나머지 과목들 제외하고 잘하는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2.35 정도의 평균 내신을 갖게 되고, 교과 우수자는 이제 3등급대 합격이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앞으로 계속 뜰 거예요. 뜰 학교니까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학종 전형 이름이 KPU 인재인데 역시 3등급 후반대를 이제 평균치로 하고 있고, 제가 입시를 해보면 이제 4등급, 5등급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적성 우수자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4등급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등급이라면 여기 적성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자소서를 좀 많이 봐주는 KPU 인재를 한번 써보시는 게 더 나은 접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논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교과도 있고, 교과를 또 게다가 교과 우수자랑 특정 교과 우수자랑 나눴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없는 학종도 있죠. 적성도 있죠. 논술도 있죠. 이렇게까지 안쪽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적성을 폐지하게 되면 이 인원수가 전부 다 KPU 인재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술 전형은 최저가 없는데 그 4.46 정도의 평균치를 갖고 있고 5.5등급까지 합격을 한 걸 제가 이제 학생들 중에서 봤었습니다. 전체 전형에서 최저 없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면접일이 언제냐, 고사일이 언제냐 봐야겠죠. KPU 인재 면접일이 12월 19일이고요. 그리고 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도 면접일이 따로 있다는 거. 적성 우수자랑 농어촌 학생의 적성 교과 전형이 바로 12월 6일에 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논술 우수자는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지금 5일과 12일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학교들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90번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의 길이가 좀 길고 또 학교를 다루는 게 너무 많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다루다 보니까 목이 너무 쉬어서 그 다음 영상부터는 최대한 뭐 보세요 하면서 조금 소프트하게 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